이제는 세 번째 내용인 집단 수준의 도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장에서 여러 민족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우리가 드러나듯이 개인이 민족이나 국가를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서 윤리적인 역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애국심이죠. 애국심은 이 개인의 희생적인 이타심을 국가의 이기심으로 전환해 버립니다. 그래서 애국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대를 잔악하게 학살하거나 또는 폭력을 가하더라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다라고 정당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국가 권력은 한 개인으로 하여금 국가에 철저하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고요. 이와 같은 헌신적인 충성이 국가 권력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아무런 도덕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대로 권력을 사용하게 되는,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이 바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또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또 그들에게 피해를 받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버는 이 개인의 비이기성은 국가의 이기성으로 전환된다. 바로 이 때문에 개인들의 사회적 동정심의 확산만으로 인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는 희망은 결국 헛된 망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다른 공동체들이 갖지 못하는 경찰력을 사용을 해서 물리적인 통제를 하고 상징을 사용해서 심리적인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기가 될 수가 있고요.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 같은 큰 경기에서 국가를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되면 뭔가 하나의 그 공동체에 자기가 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우리가 경쟁하는 상대 팀에 대한 그 적개심까지도 갖게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만큼 이와 같은 상징 권력을 사용해서 구성원들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는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국가의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이 실제로 하는 아주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국가의 위선적인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미국과 스페인 간의 식민지를 둘러싼 하나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9세기에 월터 하인스 페이지라고 하는 언론인과 또 지식인이 있었는데요. 이 페이지는 미국이 멕시코를 상대로 전쟁을 벌여서 지금의 텍사스라든지 뉴멕시코라든지 아리조나와 같은 땅을 빼앗는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죠. 멕시코에도 강도를 소탕하고 황열병과 말라리아 그리고 십이지장충을 제거하여 신체를 건강하게 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질서 있는 자치를 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결국 미국이 멕시코를 상대로 하는 전쟁은 멕시코가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질서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쿠바를 하나의 식민지와 같은 그러한 국가로 만들었을 때 그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가 바로 위생상의 개혁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쿠바에 이런 위생시설이 갖춰져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쿠바를 침공해서 지배하게 된 하나의 목적이다라고 정당화하는 것이죠. 결국은 미국은 위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변 국가들을
침공하고 식민지로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한, 항상 이렇게 국가는 이와 같은 하나의 그 보편적 가치 또는 인류 공영이라고 하는 거창한 이름으로 자신들의 아주 이기적인 행동 등을 정당화하는 위선적 행동을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프랑스에 패했습니다. 그리고서 아주 과도한 전쟁 배상금으로 독일 국민들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자존심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이러한 과정에서 히틀러는 바로 독일 국민들의 이 적개심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권력을 잡고 제2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이번에는 프랑스를 패방한 이러한 우리가 사례가 있죠. 결국은 전쟁이 전쟁을 낳고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니버가 현실적으로 제안한 것은 이 국제 연맹과 같이 그 국가 간에 있는 수많은 이견과 충돌을 해소하면서 그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진 하나의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니버는 또한 국가뿐만 아니라 특권 계급이 갖는 그 윤리적인 위선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특권적인 지배 계급은 이 자기 기만과 위선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이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이 자신들의 특수한 역할에 대한 사회의 정당한 보상이다라고 정당화합니다. 결국은 의사들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그만큼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특권 계급들은 억압받는 계급들이 자신들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놓고서는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희생자 나무라기의 양성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의 이런 특권 계층들 그리고 기득권층들은 현 체제가 정당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람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을 받는다는 논리를 갖고 있죠. 이와 같은 논리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러한 특별한 지위 그리고 보상이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공정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와 같은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지위에 오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버는 8장에서 정치적 힘에 의한 정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사회에서 노동자들은 경제적인 힘만 가지고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를 갖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같은 정치단체를 구성을 해서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초기에는 이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했지만 복지국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자본가의 특권을 줄이고 그 힘을 제약해서 노동자 그리고 사회 약자층에게 보다 더 힘과 그리고 그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어떠한 확장된 노력으로 인해서 실업보험이나 노인연금이나 노동자의 채무법과 같은 입법들이 발생을 하게 됐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들이 완화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부의 정치적인 노력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니버는 9장에서 정치에서
도덕적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 사회의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요소와 잘 부합할 수 있는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리버는 이 비폭력적인 강제력과 저항이 사회생활에서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요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비폭력적인 강제력과 저항이 바로 개인과 집단 간에 있어서의 관계를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해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리버는 비록 종교가 집단 수준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인 가치, 이것은 결국은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또 힘을 갖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버의 근본적인 하나의 결론은 어떻게 하면 개인적인 도덕과 사회적인 도덕 사이의 불일치, 이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리버는 10장에서 결론적으로 이 개인적인 도덕과 사회적 도덕 사이에서의 불일치와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리버는 앞에서 바로 개인 수준에서의 도덕성이 집단 수준에서의 그러한 폭력성과 이기주의를 풀어가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도덕성과 그리고 또 사랑의 정신과 같은 개인 수준의 도덕성이 전혀 무용지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건강한 개인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처럼 개인 자체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동을 할 때 그들이 모여서 좀 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비폭력적인 강제력을 소유해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개인적 수준의 도덕과 또 집단적 수준의 도덕이 일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부분에서는 집단 수준의 도덕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